자, 화학통 조금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어디를 할 거냐면은 사건과 시행과 사건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파스칼의 삼각형 조금 안 보고 갔었어.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얘기만 하고 확률로 바로 들어갑시다. 파스칼의 삼각형.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뭐냐면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만든 삼각형이고, 파스칼이 숫자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2를 적어주고 왼쪽 끝 오른쪽 끝에는 무조건 2를 적어줄 거야. 알았어? 빨리. 왼쪽 끝 오른쪽 끝에는 무조건 2를 적어줄 겁니다. 무조건 2를 적어줄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왼쪽 끝에는 2를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두 개 숫자가 있을 때는 그 두 개 숫자를 더한 걸 그 밑에다 적어줄 거고, 하나밖에 없을 때는 다시 오른쪽 끝에 2를 적어줄 거야. 알았지? 또 왼쪽 끝에 1 적어줄 거고, 두 개 더해서 3 해주고 3 해주고 1 써줄 거야. 마찬가지로 1, 6, 뭔 소리야? 4, 6, 4, 1, 1, 5, 10, 15, 1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가는 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해줘. 삼각형 모양으로 좀 생겼네. 그래서 얘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삼각형인데, 자, 숫자들을 쓱 보니까 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그렇다 치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좀 익숙한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좀 익숙해. 그지? 어디서 봤지? 이 녀석? 1, 2, 1, 1, 3, 3, 1 어디서 봤지? 특히 1, 3, 3, 1 뭐야? x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개했을 때 개수네. 그치? 1, 2, 1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했을 때 개수네. 그치? 그러니까 맨 그 위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1의 1제곱 전개했을 때 개수고,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이 녀석도 x 플러스 1의 4제곱 전개했을 때 개수더래.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의 5제곱 전개했을 때 개수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컨비네이션 이용해가지고 이 녀석 전개하는 거 저번 시간에 해봤잖아. 그치? 이항 정리로. 자,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용해가지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나타내보면은, 저 2C0 숫자를 기준으로 전개할게. 2C0, 2C1, 2C2 하고 나타내주고, 그 밑에 줄은 뭐하고 나타내죠? 3C0, 3C1, 3C2, 3C3 하고 나타내주고, 그 다음은 뭐라고? 4C0, 4C1, 4C2, 4C3, 4C4 하고 전개가 되고, 자, 그 다음은 5C0, 5C1, 5C2, 5C3, 5C4, 5C5 하고 전개가 될 거래. 그치? 자,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용해서도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 구성할 수 있어. 그럼 그 위에 있는 거는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1C0, 1C1 써주면 되는 거고, 그 위에는 0C0 쓰고 싶은데 컨비네이션은 앞에 있는 숫자 0으로 웬만하면 안 써. 알았지? 그래가지고 저 녀석은 뭐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굳이 쓰진 않을 거라고. 알았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럼 요 모양도 마찬가지로 뭐야? 파스칼의 삼각형을 구성하는 규칙이 그대로 만족할 거야. 뭐 이렇게 더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질 거라고. 맞지? 이렇게 위에 더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더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자, 써보니까 4C1 더하기 4C2 계산한 게 5C2 하고 나올 거라고. 맞아. 이거 뭐야?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공식이네. NCR 더하기 NCR 플러스 2라면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이라는 거. 그치? 저번 시간에 했던 공식이야.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공식이 뭘로?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 공식 사용되는 거 뭐 있었어? 문제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했어. 뭐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 더하기 6C4 더하기 이렇게 더하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9C7까지 했었어. 그치? 자, 그럼 얘가 계산한 게 아마 10C7 하고 나왔을 거야. 그치? 뭐 이용해서 했었지? 요거 이용해서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떻게 풀었었어? 요 녀석 뭐요? 이 공식 이용하려면 앞에 있는 숫자 같고 뒤에 있는 숫자 1차이 나는 컨비네이션 두 개가 필요한데 안 보이니까 요 녀석을 1이라고 둔 다음에 얘를 3C0이라고 두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4C1 이렇게 더해서 5C2 이렇게 더해서 6C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런데 우리가 더하는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한번 표시해 볼 거야. 이 C형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치? 3C1 어디 있어? 여기 있고 4C 어디 있어? 여기 있고 5C3 여기 있고. 그러니까 더하면 어떤 방향으로 더했어?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더했어. 그치? 자 이걸 더한 결과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꺾여서 얘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하면은 꺾여서 얘가 결과가 돼. 그래서 이거를 하키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생긴 게 하키체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키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실제로 파스칼 삼각형 보면 이렇게 해서 꺾인 게 답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 풀려고 9C7까지 9줄까지 적고 있을 거야?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얘는 이 공식대로 푸는 거고, 하키체 이론은 그냥 재미삼아 이 신기하네, 하키체처럼 생겼네 하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신기하네 밖에 없어. 알겠어? 자, 그 다음 우리 이번에는 연습 문제도 풀어야 돼. 자, 확률로 들어갈 겁니다. 확률. 자, 이번 시간부터는 확률을 할 거야. 자, 확률을 하기 앞서서 우리는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용어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자, 42페이지 맨 위에 시행과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시행이 뭔지 사건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시행. 자, 시행은 뭘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냐?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한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시행.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고, 알겠어? 난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게 시행이라고. 그치?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그런 게 시행이라고. 그치? 자, 그랬을 때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 자, 표본 공간은 뭘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싹 다 모아놓은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1부터 6까지야. 알지?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까지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그때 표본 공간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을 싹 다 모아놓으면 돼. 4, 5, 6 하고 집합으로 모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모아놓을 거야.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냐면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자, 그런데 뭐야? 확률 파트에서는 전체 집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항상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알겠지?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은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기호로 S를 쓸 겁니다. 알겠지? 전체 집합은 유니버셜 셋 해가지고 기호로 U를 많이 썼었는데, 알겠지? 표본 공간은 샘플 스페이스 해가지고 S라고 쓸 거야. 근데 S는 뭘 의미한다고? 전체 집합을 의미할 거라고. 알겠지? 의미는 전체 집합이야. 알겠지? 자, 그 중에서 사건은 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예를 든, 여기다 예를 들자. 지우지 말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가 뭐야? 시행. 자, 첫 번째 표본 공간은 그래서 1, 2, 3, 4, 5, 6 하고 나오는 거고. 알았지? 자, 두 번째 짝수 눈이 나올 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짝수 눈이 나오는 2, 4, 6을 찾아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건은 이렇게 집합으로 들어올 거야. 집합. 그치? 집합이 사건이다. 그치? 자, 그리고
어, 원소가 뭐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줘.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근원 사건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1만 있는 집합, 2만 있는 집합, 3만 있는 집합, 4만 있는 집합, 5만 있는 집합, 6만 있는 집합까지가 근원 사건이야. 그래서 근원 사건이 6개 하고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알았지? 전사건은 항상 표본 공간이 나와. 알았지? 전사건은 항상 표본 공간이 나온다. S가 된다 라고 생각할 거고, 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알았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날 거야. 알았지? 집합 빼올 때는 공집합이라고 읽었는데 이제 저기 확률에서는 공사건이라고 읽어줄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너네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은, 용어는 표본 공간 꼭 알아둬야 돼. 사건이라는 용어 꼭 알아둬야 되고, 전사건, 공사건 내용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설명 장황하게 쫙 써 있는 거에다가 열심히 읽어보고, 자, 요 녀석들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알았지?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 사건이라는 용어, 전사건, 공사건이라는 용어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용어야. 저 네 개는. 알겠어? 여기다가 쭉 읽어봐. 표본 공간, 분집합 사건, 반드시 이런 사건은 전사건, 그렇지, 공사건. 그 네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근원 사건은 안 나와 사실. 알았지? 근원 사건은 몰라도 상관없어. 알았지?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그 밑에 배반 사건과 여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자, 사건에 대한 거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보자. 자, 사건이 뭐라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집합. 계속 집합 가지고 노는 거야. 이제 확률 안 됐는데 집합하고 있어. 그치? 승질나. 뭘 승질나. 자, 보자. 처음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은 합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치? 자, 우리는 이제 합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할까 하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얘기해주고, 알지?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은 A 합사건 B하고 나타낼 겁니다. A 합집합 B라고 이제 안 읽을 거야. A 합사건 B라고 읽어줄 거야. 알지? 하지만 기호는 합집합이랑 똑같다고. 그치? 의미도 합집합이랑 똑같아. 또는 들어가면 합집합이었잖아. 그치? 대신 확률이니까 합사건 하고 읽어줄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혹은 and로 연결되면은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이제 기호로는 A 곱사건 B 하고 읽어줄 거야. 이제 교집합 기호랑 똑같지만 읽어줄 때는 곱사건 하고 읽어줄 겁니다. 이제 근데 뭐 사실 교집합이라고 읽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이제 오케이. 자, 세 번째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될 때를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자, 집합 배울 때는 A랑 B랑 교집합해서 공집합 나오는 거는 서로 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이제 배반 사건.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지? 오케이, 여사건. 자,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해주고, 기호로는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거야. 이제 읽어줄 때는 그냥 A의 여사건 이렇게 읽어주면 돼. 이제 사실 어떻게 읽든 상관은 없어.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 이 네 개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배반사건만 별표를 좀만 더 붙여주자. 배반사건이 제일 중요해. 이제 배반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은 배반사건이라고. 알겠어요? 배반사건. 자,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볼 거야.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가 바로 시행. 됐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1번에서 뭘 구하래? 표본 공간을 구하래. 그럼 표본 공간은 뭐라고? 전체 집합이라고 S라고 쓸 거고 1, 2, 3, 4, 5라고 써주면 돼. 집합이야 집합. 중괄호 꼭 해줘야 돼. 됐지? 자, 두 번째 3의 약수를 택하는 사건 A. 약수를 택하는 사건 A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러니까 3의 약수가 나올 거를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이 녀석이 바로 3의 약수를 택할 사건. 자, 필수 1번 봅시다. 필수 1번 봐주면 자, 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 나오네. 배반 사건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사건 A랑 서로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해보면 주사위 던졌어. 자, 그랬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은 뭐가 돼?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 될 거고 소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A는 뭐가 될 거야? 2, 3, 5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 찾으시오라고 이랬어. 그치? 자, A와 서로 배반일 거야. 자, 그러니까 A와 서로 배반이니까 어떤 거 찾아주겠다고? A 교집합에서 공집합이 나오는 B의 개수를 찾아주겠다고. 그치? 자, 그러면은 A와 공통 부분, 공통 원소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2, 3, 5를 제외한 나머지 1, 4, 6 중에서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B는 뭐가 될 거라고? 1, 4, 6의 부분집합이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1, 4, 6의 부분집합의 개수 찾는 게 B의 개수 찾는 거가 되겠네. 그치?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찾았지? 2의 원소의 개수 올려가지고 찾았었지. 그래서 8개. 맞아. 이렇게 해줬었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풀고 가자. 밑에 있는 거 세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2번만 같이 풀어보면 2번에서는 뭐랬냐면 더 풀까? 2번에서는 뭐랬냐면 동전을 몇 개 던질 거래? 2개 던질 거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야. 그치? 어떻게 4개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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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뒤, 뒤. 해서 4개야. 맞지? 사건의 두 번 모두 같은 면. 오케이. 자, 이게 표본 공간이야. 그치? 앞은 H라고 쓰고 뒤는 T라고 써. 왜 H냐면은 헤드라서 H야. 테일이라서 T야. 그치? 왜 헤드가 앞면이냐면은 옛날에 동전에는 항상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 그치? 그래서 얼굴 나오면은 앞면, 얼굴의 반대쪽이니까 꼴이라고 해가지고 테일이면 뒷면.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아무튼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표본 공간이 될 거고 그 중에서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은 A는 뭐가 돼? 앞, 앞. 또 뒤, 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지? 자, 이 녀석과 뭐를 찾고 싶어? 서로 배반인 사건을 찾고 싶어. 글쎄, 서로 배반이니까 이 녀석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을 찾고 싶은 거야. 맞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배반인 사건을 B라고 하면은 B는 어떻게 될 거라고? 앞, 뒤, 뒤라는 이 녀석 제외한 앞, 뒤와 뒤, 앞이라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나올 거라고. 맞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인 공집합도 얘랑 배반일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인 앞, 뒤도 얘랑 배반일 거고,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인 뒤, 앞도 얘랑 배반일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인 앞, 뒤, 앞도 얘랑 배반일 거라고. 맞아. 그래서 총 4개. 오케이. 그거를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이 배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라서 2의 제곱계 4개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돼? 그렇게 따져주시면 돼. 정리됐으면은 우리 뒷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제 뒷페이지는 이제 드디어 확률 들어갈 거야. 확률. 자, 확률을 한번 해볼 거야.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고, 글쎄. 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크게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 있어. 자, 수학적 확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알겠지? 자, 확률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과 어떤 사건이라는 집합에 대해서, 알겠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확률을 A가 일어날 사건을 계산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기호로 나타낼 건데, 자,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 해가지고 가능성. 그래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P에 A 하고 나타내 줄 겁니다. 의미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야. 그치? 항상 이렇게 써줄 거야. 그냥 P라고만 써주지 않을 거야. 웬만하면. 그치? 자, PA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자, PA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계산을 해줄 거야. 그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가지고 수학적 확률이 정의가 됩니다. 그치? 자,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중학교 때 확률 어떻게 계산하는데 됐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렇게 계산하는데 써. 그치? 전체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인 거고 원소의 개수인 거고 사건의 경우의 수가 어떤 사건의 원소의 개수인 거라요. 그치? 자,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좀 더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한 거밖에 없어. 그치? 우리가 알고 있던 확률 계산하는 거랑 계산 방법은 완전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이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44페이지 수학적 확률 해가지고 나온 6식 있지. 거기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시고, 자, 수학적 확률 굉장히 중요해.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수학적 확률 꼭꼭꼭꼭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 있어. 자, 통계적 확률은 뭘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 자, 자료를 보고 나오는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해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R의 n이라고 할 때 n이 크기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상대 도수 n분의 R의 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P 값을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어. 자, 통계적 확률 뭐가 통계적 확률이었는지 한번 볼게. 자, 애가 태어났어. 남자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여자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건 수학적 확률. 오케이? 자,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은 자, 청주에서 1000명의 애가 태어났대. 근데 남자애들이 570명 태어났고 여자애들이 430명 태어났어.
자, 이 중에서 한 명 뽑았을 때 남자의 일 확률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럼 2분의 1이야? 아니잖아. 어떻게 계산할 거야? 1000분의 570하고 계산할 거야. 알지? 자료를 주어져 놓고 거기서 확률 구하라 라고 하면 통계적 확률이야.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항상 자료를 우리한테 줄 거야.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거기서 그냥 확률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잘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눈만 있으면 푸는 거니까. 알겠어요? 잘 안 나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이 있어. 기하적 확률. 자, 책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책에 저기 뒤에 어디쯤이요? 50페이지에 나옵니다. 플러스 특강 해가지고 50페이지에 나오는데 플러스 특강도 아니야.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자, 기하적 확률은 뭘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림에서 나오는 확률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양분 같은 걸 하는데 관역이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얘는 4고 얘는 1짜리래. 이제 자, 그래가지고 화살을 쏴가지고 여기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 알았어? 여기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여기 맞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맞거나 안 맞거나 2분의 1이야? 아니잖아. 그치? 자, 이 관역 안에 이제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그치? 자, 여기 검은 곳에 맞을 확률은 몇 하면 되겠어? 이 넓이 분의 요 녀석 넓이 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넓이 분의 넓이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형에서 나오는 확률이라서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는 16파이 나오고 여기 넓이는 파이하고 나오는 거니까 약분해서 16분의 1이 바로 넓이가 돼. 확률이 돼. 그치? 오케이. 자, 선분의 길이가 5짜리인 선분이 있어. 그치? 그 중에서 A부터 B까지 선분의 길이가 2가 됐대. 그치? 내가 눈 감고 찍었을 때 이 A, B 사이에 찍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몇 분의 몇 하면 되겠어? 5분의 2 하면 되겠다고. 길이 분의 길이. 그치? 그 그림에서 나오는 확률이니까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은 전부 다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피분 구간의 원소의 개수 같은 거 따져주기가 힘들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그거를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넓이 분의 넓이, 길이 분의 길이, 기하적 확률이구나. 그치?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뭐부터 연습하고 올 거냐면은 수학적 확률부터 연습을 하고 올 겁니다. 이렇게 안 펴져. 얼마나 새 책이면 이렇게 안 펴져. 자, 수학적 확률 한번 해볼게. 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필수 예제 2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소. 자, 확률 푸는 거 잘 봐. 2번 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까지가 시행이야. 그치?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가 시행인 거야. 그치? 때 앞이 시행이고 때 앞이 뭐야? 표본 공간인 거야. 그치? 때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1번 보자. 1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 나올 확률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알겠어? 자, 이제 푸는 방법 잘 봐. 자, 요 앞에가 표본 공간이랬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필요해. 확률을 구하려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나오는 경우 몇 가지 경우 나와? 주사위 하나 던지면 몇 가지 나와? 6가지. 하나 더 던졌어. 6가지. 곱해야 되잖아. 36까지 나올 거라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 그치? 자, 그 중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 나오는 경우를 찾아줄 거야.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두 눈의 합이 8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7은 안 돼. 그치? 2, 6, 3, 5, 4, 4, 5, 3, 6,
2 해서 총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어. 그치?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왔다고? 5개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라는 집합 사건의 확률 PA는 뭐가 나올 거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 해가지고 36분의 5 하고 나올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걸 수학적 확률. 자, 두 번째 보자. 2번 보면 뭐랬냐면은 눈의 곱이 홀수하고 나올 거야. 자, 두 눈의 곱이 홀수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눈, 두 번째 나오는 눈 곱한 게 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A도 뭐가 나와야 되고 홀수가 나와야 되고 B도 뭐가 나와야 되고 홀수가 나와야 되겠네. 홀수 곱하기 홀수 해야지만 홀수 나오잖아. 맞지? 자, 그럼 A라는 녀석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뭐뭐 있어? 1, 3, 5 있고 B가 될 수 있는 숫자도 몇 개 있어? 1, 3, 5, 3개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얘도 홀수 나오는 총 경우의 수 B를 곱해서 홀수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올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개 나올 거야. 그치?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B가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9에서 4분의 1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수학적 확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3번 순열을 이용한 확률 한번 해보자. A, B, C, D에 5명이 있다. 자, 1번에서는 5명이 일렬로 설 때 A랑 B가 이웃할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자, 뭐라고? 항상 확률은 때 앞에가 전체 사건이라고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표본 공간. 자,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뭐라고? 5명을 일렬로 세웠다가 표본 공간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될 거야? 5팩 하고 나올 거라고. 5명을 일렬로 세웠으니까. 알겠어요? 그치? 자, A랑 B가 이웃할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치?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A랑 B가 이웃하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 B, C, D, E 나열할 건데 A, B 이웃할 거야. 총 4명이 나열했다 생각하고 4팩. A랑 B랑 자리 바꿀 거야. 2팩 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5팩분의 4팩, 2팩. 4팩이 약분돼가지고 5분의 2 하고 계산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두 번째.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둘러 앉을 때 뭘 구하는 거야? A랑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거야. 그래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때 앞에가 전체 사건. 얘는 어디다 눌러앉혔어? 원탁에다 눌러앉혔어. 그러니까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원순열로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자, 원순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5명 나열했어. 원탁에 둘러앉혔어. 회전해서 같은 경우 몇 개 나오니까 5개 나오는 거니까 5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4팩 하고 나올 거고. 됐죠? 자, 그 다음 A랑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사건 B라고 얘기를 해주면 B의 원소의 개수는 뭐하고 나올 거야? 자,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A랑 B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3명 일단 앉힌 다음에 A랑 B를 사이사이에 끼워 앉히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3명을 일단 원순열로 앉힐 거야. 3팩을 3으로 나눠준 다음에 자, 사이사이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뽑아서 A, B 앉힐 거야. 3P, 2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팩분의 3팩을 3으로 나눴으니까 2팩 곱하기 3P니까 3 곱하기 2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 이해돼요? 됐어 안 됐어? 됐어? 좋아. 뒷페이지 4번 5번 마저 하고 할게. 알겠지? 4번 5번 마저 하고 합시다. 자, 4번을 봐주면 자, 배구공 3개랑 농구공 4개랑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통에서 임의로 3개를 뽑을 때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러니까 때 앞에가 전체 사건, 그치? 자, 그러니까 요 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 중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3개 뽑겠다고. 지금 별다른 조건 없이, 그치? 그러니까 총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3개를 뽑네. 맞아.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12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맞아요. 그치? 자, 그 다음 1번에서는 뭘 구하냐면은 모두 축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자, 모두 축구공이 나올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하면은 A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될 거야? 자, 3개를 뽑을 건데 모두 축구공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축구공 중에서는 3개 뽑아주면 되지 뭐. 그치? 축구공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12 컨비네이션 3분의 5 컨비네이션 3 계산하면 12, 11, 10을 3, 2, 1로 나눠준 거분에 5, 4, 3을 3, 2, 1로 나눠줄 거니까 3, 1, 3, 1 약분해버리고 4, 3, 12, 4, 3, 12 약분해버리고 5 약분하면은 22분의 1 모양으로 나오겠다. 맞지?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농구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농구공이 2개 나올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자, 12개 중에서 농구공을 2개 뽑을 거야. 총 몇 개 뽑는데? 3개 뽑는데. 그치? 자, 농구공을 2개 뽑을 거니까 농구공 4개 있는 것 중에서 일단 2개 뽑아주면 되겠네. 4C 2. 소정이 자는 건 아니지? 자, 4C 2 해놓고 그치? 자, 그 다음 뭐 해? 이걸로 끝? 아니, 총 3개를 뽑아야 되잖아. 2개밖에 안 뽑았잖아. 남은 하나 뽑는 거 우리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남은 하나는 어디서 뽑을 거야? 농구공이 아닌 애들 중에서 뽑을 거야. 맞지? 농구공이 아닌 애들 몇 개 있어? 8개 있잖아. 그래서 8개 중에서 하나 뽑을 거라고. 이게 바로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B 사건의 원소의 개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디 갔어? 12C 3분의 4C 2 곱하기 8C 1로 계산하면 되겠대. 그래서 열심히 그냥 계산. 2개 뽑고 아우 신나 그러면 안 돼. 총 3개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치? 조심해 주시고.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필수 5번 가자. 자, 흰 공과 검은 공 몇 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A개, B개 들어있다라고 하면 얘를 더해서 11개가 나올 거고.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동시에 색을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11번 중에서 2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다. 이 중에서 2개를 꺼낼 텐데 11번 중 2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대. 그치? 자, 이때 이 주머니에 흰 공은 몇 개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11번 중에 2번 꼴로 흰 공이 나왔대. 그치? 지금 관찰을 한 거야. 관찰을 해봤더니 11번 중에 2번 꼴로 지금 흰 공이 나왔으니까
자, 흰 공 두 개 모두 나올 확률은 우린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11분의 2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치? 11번 중에서 2번 정도는 흰 공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민찬아! 민찬아! 정신 차려. 자, 11번 중에서 2번 꼴로 흰 공이 나오는 거니까 흰 공이 나올 확률을 11분의 2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흰 공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면은 A가 나올 확률 사건을 11분의 2라고 할 거고. 자, 이 녀석을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은 11개 중에서 2개 꺼낼 건데 흰 공 A개 중에서 2개 꺼낼 거야. 이거 계산한 게 얘가 되겠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어디 보자. 11 콤비네이션이니까 11 곱하기 10, 2 곱하기 1을 요 녀석 계산하면은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2 곱하기 1로 계산해주면 되겠대. 약분해서 11 곱하기 10분의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계산한 게 11분의 1에. 그래서 11 약분해버리고 곱해줘 버리니까 22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A가 몇이면 되겠어? 5고 A 마이너스 1이 4면 되겠네. A가 5. 되시오. 뭐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상관없고.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 봅시다. 44페이지 개념 좀 볼 겁니다. 44페이지 개념.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나와 있는 거 개념 맨 밑에 44페이지 맨 밑에 노란색 박스칸 돼 있는 거 확률의 기본 성질 1, 2, 3 세 가지 나왔는데 별표 되게 많이 쳐놓으세요. 확률의 기본 성질. 자, 여기다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 자, 수학적 확률 P의 A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계산을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개수분의 개수하고 나왔으니까 얘 0보다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돼. 양수끼리 계산했으니까. 그치? 또 표본 공간의 원소는 전체 사건의 원소니까. 그치? 전체 사건의 원소니까 A라는 것보다 원소의 개수가 항상 더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확률 계산했을 때 1 넘어가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의 제일 중요한 성질. PA라는 녀석은 항상 0부터 1 사이 숫자야.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알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꾸 까먹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우리는. 알지? 확률은 항상 0부터 1 사이 숫자입니다. 알지? 0보다 작아지거나 1보다 커지면 절대로 안 돼, 확률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지? 자, 두 번째. 항상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되겠어, 그럼? 1 하고 될 거고. 그치? 세 번째.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0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고 봉사건의 확률은 0이다. 정도. 그치?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치? 별거 좀 치고 갔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거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봅시다.